지금 각 캠프와 뭐 정치부 기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깜짝 논란,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상황인데요. 과연 14명 말고 한 명이 더 있다는 사람이 김무성 의원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조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김무성 의원의 입장을 취재해봤습니다. 일단은 내가 창당 주역인데 당을 떠날 수는 없다. 그러나 떠나겠다는 의원들을 말릴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무성 의원이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아마 이제 유세장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은 뭔가 알리바이 만드는 거 아닌가로 보기도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 아니야? 결국 그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아까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의원의 뭐 오른팔 같은 사람인 것이고 거기에 14명 중에 보면은 이른바 김무성계로 꼽히는 이제 의원들이 이제 상당히 있고 크게 봐가지고 왜 유승민계와 이제 김무성계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분들이 대선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대선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대선이 끝나고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보수 개혁 이야기하는데 홍준표 후보의 지금 뭐 메시지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게 무슨 보수 개혁하고 전혀 저는 상관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더 못한 걸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게 그냥 말인 거고 보수 개혁이라는 거죠. 예. 대선 이후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이 제일 대당하는 이미지로 1야당의 이미지를 가져갔을 때 그때 대선 이후에조차 참여되는 게 아닌가. 그럼 좀 덩치가 크고 이렇게 제1야당으로서 뭐 과거식의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적대적 공생관계 같은 것을 형성하는 게 차선일 것이다. 이런 식의 판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보수 개혁은 사실상 관심이 없다. 근데 일단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반기문 전 총장을 보고 나왔다라고 지금은 사석에서도 얘기할 정도로 내가 뭐 그런 뭔가 밀어주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생각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무성계가 뒤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뒤에서 배우 조종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을 제가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 똑똑하니까 김무성 의원 얘기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혼자 너무 이제 홀로서기 하고 자기 측근 의원들만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 거에 대한 좌절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과연 잠시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유승민 후보의 입장입니다. 소속 국회의원 14명 플러스 알파가 본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유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고집하는 것만이 정답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유 후보의 최종 판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출연물입니다. 일단은 떠날 테면 떠나라요. 벼랑 끝 유승민 끝까지 간다. 과연 오늘 아침 유승민 후보를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입장 들어보시죠. 조영 대표가 홍준표 후보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 거절을 내리는 것 저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그쪽에서 거절한 걸로 그래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양쪽 다 거절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상당 100일 만에 좀 집단 탈당 사태가 나오고. 예, 제가 제 생각 어제 다 밝혔습니다. 예. 완주하신다고 저희. 예. 양건 좀 어떻게 극복하실지. 네, 저는 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박상철 교수님, 이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데요. 유승민 후보가 기본적으로 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만 이 정치라는 게 나갈 때 나갈 줄 알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게 정치다. 뭐 많은 선배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요. 지경이 이렇게까지 이른 데에 대선 후보로서의 좀 책임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바른정당 내부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온갖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14명 뭐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홍준표 후보 쪽에 많은 의원들이 갔을 때 유권자의 표심이 그만큼 이동을 하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쇼킹한 거죠, 지금. 이건 뭐 유승민 후보의 난처함만이 아니라 모든 진영에서 촉각을 곤두서야 될 상황인데 문제는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루 이틀 더 묵히더라도 유권자가 그래 왜 그러면 다시 합칠 수밖에 없으면 지금 돌이켜 봅시다. 탄핵을 했을 때 이제는 김무성 이하의 모든 사람 저는 겁쟁이들밖에 안 보여요. 아 지지율이 그렇게 무섭는 거냐. 지지율이 무섭냐? 탄핵할 때 얼마나 결연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새로운 보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바른정당 등장했을 때 뭐 아까 이야기 나왔던 저 반기문 총장을 선뜻 받아들이는 걸 좀 주저할 만큼 약간 거만할 정도로 기세가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구새누리당은 한 방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탄핵을 반대했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돌이켜보면 아 박근혜 대통령이 옆에 있으면 피해를 보니까 잠깐 나갔구나.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지율 유승민 후보가 낮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후다닥 해치운 것은 예. 글쎄 절차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어려운 건 물론이지만 그 어려운 만큼 과연 홍준표 진영에 그만큼 득이 될까라는 것은 퀘스천 마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반복한데 이 상황에서 약간 개인적이겠지만 유승민 후보의 행태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또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결과는 또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정치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또 정말 단일화해버릴지 또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바른정당 의원도 좀 야박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젯밤에 유승민 후보가 본인의 심경을 손글씨로 써서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이 구구절절한 심경이 담긴 손편지 내용을 저희가 출력해봤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직접 글씨를 썼다고 하죠. 제목 끝까지 간다. 후보 단일화를 하라 한다.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오라고 한다. 나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보수란 무엇인가? 몹시도 춥던 지난 1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33명 동료 의원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뗐다. 보수가 새로 태어나겠다고 천명했다. 그렇게 개혁보수 바른정당이 태어났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버리고 떠나온 그 길을 기웃거린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자고도 한다. 유승민 후보의 안타까운 심경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꿈이 죽어버린 시대에 나 유승민은 우리 개혁보수는 여전히 꿈을 꾼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보수를 시작은 언제나 작고 미미하다. 그러나 그 길이 오른 한 끝은 창달이라. 이것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나의 답이다. 나 유승민은 끝까지 간다. 2017년 5월 1일 유승민 씀이라고 썼는데 정성희 의원님, 유 후보의 어떤 진정성, 간절함은 알겠습니다만 뭐 지지율이 좀 나와야죠. 우리 윤 실장의 지지율이 깡패라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정치의 지형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을 받지 못하는 후보가 공당의 대표 후보로서 저렇게 되고 있는데 호속 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품게 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 하나 이제 안타까운 자세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참 자격 있고 TV 토론도 잘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안 오르는 거는 정당 향기도 있지만은 본인이 바른정당의 후보로서의 정당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해요. 본인의 책임도 있다.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 이렇게 지지율을 앓고 또 바른정당의 앞날이 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앞으로 바른정당이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떻게 길을 열어주는 자세도 필요한데 그게 좀 안 보여요. 내가 예. 그냥 끝까지 간다. 내 소신만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바른정당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른정당 회의실 문이 열리자 카메라 셔터를 누리고 있는데요. 회의 결과가 이제 모아졌다라는 의미겠죠. 대표로 홍문표 의원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국회 정론관으로 뚜벅뚜벅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바른정당의 공식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적인 정치 지형을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자세도 공당의 대선 후보로서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